새벽조교의 힘 이정원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려운 경마 강력한 힘을 보태드리겠습니다. 이기는 경마 이정원과 함께 하십시오. 배팅에서 중요한 건 결단력이죠. 내가 본 말을 최종적으로 선택을 해서 결단력 있게 배팅을 하느냐입니다. 이 결단력이 부족하면 남는 건 후회밖에 없죠. 그런데 이 결단력보다 더 선행돼야 할 게 판단력입니다. 근데 이 판단력을 어떻게 하느냐, 이게 또 관건이죠. 그러한 판단력을 김태민이 키워드리겠습니다. 팬 여러분들은 김태민의 판단력을 믿으시고 최종적으로 결단만 내리시면 됩니다. 말을 하는 예상가 김태민을 믿고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전의전쟁의 이정원입니다. 2월 1일 토요 경마입니다. 자, 금요 방송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듯이 이제 본격적인 2020년 시즌에 돌입을 했습니다. 1월 달에 설 휴장이 있었기 때문에 2월 경마가 하루 빠지는 5주 경마가 됐습니다. 금요 경마가 1월 마지막 날이고 2월 시작부터 이제 서울 주말 경마가 날짜가 맞춰졌는데 뭐 이제 실질적으로 그냥 2월 첫 주라고 이제 봐야 되겠죠. 그래서 2월 1일부터 뭐 이번 달은 마지막까지 경마로 시작해서 이제 경마를 끝납니다. 보기 드문 그런 이제 2월 경마가 됐고요. 이제 휴장 전에 많은 마필들이 나왔고 또 출전 기회를 못 잡은 말들도 이제 이번 주에 또 재투표를 하면서 좀 출전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 이제 그 적체 현상, 출전 적체 현상은 이어지고 있는데 다음 주까지 좀 지나야 약간 좀 수월해지지 않을까 이제 보여지는데 어쨌든 2월 경마도 만만치가 않을 겁니다. 하루 빠지는 5주 경마라고 해도요. 이게 휴장 전으로 배당들이 뭐 많이 터지는 거를 잘 알고 계실 텐데 이번 설 그 휴장 전에는 그 생각만큼 배당이 안 터졌어요. 부산이나 제주는 뭐 예상했던 대로 배당들이 많이 터졌지만 서울은 그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저배당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능력대로 인기마들이 좀 많이 입상을 했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면은 휴장 이후를 조심을 해야죠. 제가 봤을 때는 뭐 휴장 전에도 터진 경주는 있었지만 그래도 좀 안정적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이번 주가 오히려 배당이 더 많이 터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부터 휴장 전보다 휴장 후가 배당들이 더 많이 터졌는데 이번 주가 그런 현상이 나올 수 있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편성들이 굉장히 빡빡한 그런 혼전들이 많습니다. 이제 오랜 부상에서 회복을 한 문세영 기수가 정상적으로 이번 주부터 이제 기승을 하고요. 또 이제 안토니오 기수도 6개월 면허가 연장이 됐기 때문에 7월까지 또 기승을 하는데 일단 뭐 안토니오 정도는 뭐 있어도 괜찮아요. 승부가 되니까. 그다음에 이제 페로비치가 다시 이제 국내 무대로 돌아오는데 서울이 아니고 부산에서 기승을 할 것 같거든요. 근데 아직 그 비자 문제가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기승을 못 하는데 조만간 부산에서 페로비치의 기승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주 뭐 부산이 지금 들썩거리고 있어요. 자, 휴장기 때부터 좀 조교를 계속 봐오면서 이 휴장 이후 2월 첫 주 경마를 아주 철저하게 준비를 했고요. 배당들 많이 나올 텐데 역시 승부들은 배당 위주로 들어가겠다는 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김태민 위원의 메인 승부 제주 4경주고요. 서울이 8경주의 메인 승부로 준비가 돼 있고요. 자, 이정원은 제주 6경주와 서울 11경주를 하이라이트 메인 승부로 준비를 했고 자, 제주 현지 이영찬 위원은 제주 5경주의 메인 승부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 1경주입니다. 1200 국산 6등급 3세마 12두가
출전을 합니다. 문세영 기수가 복귀하자마자 첫 경주부터 또 이게 승수 쌓기에 좀 도전을 할 것 같습니다. 뭐 작년에 다승 1위였고 지금 이제 2월 달부터 기승을 하기 때문에 좀 남들보다 좀 늦었는데 일단 2월 달부터 또 몰아치기 들어가겠죠. 2020년 첫 승을 기대를 아마 하고 있을 것 같아요. 1번 이제 아이스펀치입니다. 데뷔전에서 좀 외곽에서 힘쓰는 그런 좀 무리한 선행을 하면서도 마지막까지 좋은 걸음을 보였기 때문에 능력 검증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행 심사도 이제 문세영 기수가 했고요. 망아지 때부터 만져왔던 마필이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일단 1번 게이트 여건이 너무 좋고 5번 올드 블레이드를 주목을 하셔야죠. 혈통 기대치가 있는 마필이고요. 주행 심사를 12월 달에 받고서 지금 2달 만에 데뷔전을 치르는데 그 정도로 말이 좋아질 때까지 좀 이렇게 완성도가 올라올 때까지 지금 출전을 보류한 겁니다. 그러니까 급하게 나오지 않은 거죠. 기대치가 있는 말이니까. 주행 심사 때 보면은 뭐 출발 능력도 좋지만 시종 여유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은 굳이 선행을 안 가도 문제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1200에 잘 어우러질 수 있을 정도로 말을 만들고 나왔다라고 보셔야 되고 6번 천지율님은 데뷔전 뛰고 나서 지금 이제 휴양 공백을 갖고 나오는데 데뷔전 때 이 막판 걸음이 장난이 아니었죠. 상대가 누굽니까? 탁트인 매니 히어로예요. 매니 히어로. 매니 히어로가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탁트인도 뭐 대상 경주급은 아니지만 그래도 일반 경주에서 꾸준한 성적을 내고 있고요. 그 빠른 흐름에서 자력 주입을 한 거예요. 엄청난 걸음을 보여줬는데 얘는 조교 때보다는 실전에서 더 잘 뛰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7월달 뛰고 나서 거의 한 6개월 정도, 6개월이 넘었죠. 그런 장기 휴양을 했습니다만 능력이 있는 말이기 때문에 눈여겨 보셔야 됩니다. 이제 휴장기 때부터 준비를 잘 했고요. 11번 럭키 서퍼는 데뷔전과 같이 선행은 못 갑니다. 외곽으로 밀려버렸기 때문에 선행은 못 가는데 정성 스타와 병합식 걸음은 더 좋아지고 있고요. 또 기본 사이즈가 있는 말이기 때문에 선행이 아니더라도 능력 있는 말들은 이제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기맛 싸움으로 이제 좁혀지는데 충마 선정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관심을 가장 좀 많이 갖고 싶은 마필은 6번 천지울림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5번 올드 블레이드입니다. 천지울림은 이 자력 추입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6번, 5번 여기에 1번, 11번까지 인기만 안에서 정리를 잘 해야 되는 1경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 1경주입니다. 1000m 제주마 4등급 모두 10필이 출전을 합니다. 금요일날도 말씀드렸지만 특히 이 제주는요. 당일날 체중 그리고 컨디션들을 잘 살피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연휴 내내 조교가 없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토일만 조교를 쉬었는데 제주 같은 경우는 금요일부터 월요일까지 4일 연속 조교가 없었어요. 거기서 화요일이 또 휴무니까 5일이죠. 그리고 이제 수요일날 가볍게들 조교하고 목요일 지나고 금요일 출전을 하는 거예요. 금요일, 토요일. 그러니까 다른 때에 비해서 조교량이 많이 줄었거든요. 이 컨디션 조절이 어떻게 됐는지 이게 참 문제가 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체중 변동들 많이 살피셔야 될 것 같은데 자, 이번 불멸의 신화가 직전에는 세계 으뜸에게 선행을 밀려버렸기 때문에 기싸움에서 져버렸습니다. 근데 오늘은 다시 선행을 나설 수 있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불멸의 신화 다시 눈여겨보셔야겠고 8번 상가으뜸은 지난번에 너무 뒤에 있었어요. 고정경주는 이제 선입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선입 정도만 붙어줘도 해볼 수가 있고 또 박성광 기수가 이 말하고는 좀
호흡이 잘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직전에 전현준 기수가 기승을 해가지고 좀 기대를 했었는데 너무 뒤에서 느슨한 전개를 했고 이 바닥 취입은 안 됩니다. 이 말은요. 또 어느 정도는 앞선에 붙어줘야지 더 뛸 수 있는 그런 성향이기 때문에 이 박성광하고 등짝이 잘 맞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10번 광명시대는 이제 혈통기 대치가 있는 말이죠. 아라의 동생인데 연승을 이어가다가 10월 26일 날 이제 개박살이 났습니다. 그리고 뭐 제주마 더비에 나가서는 당연히 사이즈가 안 되죠. 그리고 나서 휴양 이후 11주 만에 출전을 하는데 이 제주마들은 휴양 갔다 오면은 달라지지 않습니까? 휴양마들의 입상 확률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래서 광명시대 이거 주목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조금 이제 이 연승을 이어가다가 떨어지는 말들이 힘이 딸려서 그러는 부분이 있어요. 이런 말들이 휴양을 갔다 와서 또 정상적으로 능력 발휘가 되기 때문에 10번 광명시대도 눈여겨봐 주셔야 됩니다. 일단 2번, 8번, 10번 3두의 마피를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주입니다. 1300 국산 6등급 12두가 출전을 합니다. 자, 데뷔가 늦었던 3번 글로벌 왕자가 4세가 돼버렸습니다. 해가 바뀌어갖고 이제 달랑 한 번 뛰었는데 4세가 돼버렸어요. 더군다나 거세마입니다. 아낄 이유가 없죠. 실전 적응도 좋았고 목요일 조교 때 12조의 1등급으로 승급을 한 페네트로와 이제 한번 경합을 붙였는데 당연히 뭐 페네트로가 뭐 월등하죠. 그런데 글로벌 왕자도 따라 붙더라고요. 걸음이 더 좋아졌습니다. 페네트로하고 그 정도라면은 경쟁력 있어요. 1300 적응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깨지던 오던 아낄 이유가 없어요. 이런 말들은 그냥 주구장창 들이대는 거예요. 상금이라도 벌기 위해서. 2번 땡큐 대천이 이제 지난번 바닥에서 올라오는 걸음이 괜찮았는데 이제 실전과 조교가 거듭하면서 좀 걸음이 좀 호전세를 보여주고 있고 4번 이스트원은 지난번에 조교가 개판이었습니다. 이 공백도 좀 출전 거리가 확 늘어나 버렸죠. 거리에 대한 부담도 있었는데 조교가 정상적으로 안 돼 있다 보니까는 더더욱 적응을 못 하더라고요. 이번에는 적이만장이고 직전보다 몸도 가벼워지면서 조교가 제대로 먹혔어요. 번호도 안쪽으로 들어왔고 충분히 경쟁력이 있죠. 그래서 2, 3, 4 인코스에 있는 인기마들을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삼경주입니다. 1400 국산 6등급 12두가 출전을 합니다. 자, 휴장 이후에 2월 첫 번째 승부로 준비를 했고 역시 배당입니다. 자, 이번 주도요. 승부는 모두 배당이에요. 인기만 놓고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이번 주는 많이 터질 겁니다. 제가 시작할 때 말씀드렸듯이 이제 휴장 전에는 이제 뭐 인기만 놓고도 제가 승부했어요. 22조 소울 메리트 같은 거 뭐 조교빨로 안 오면은 사기다. 조교 볼 필요 없다. 라고까지 말씀을 드렸죠. 널널하게 이제 쌍 대가리 와줬고 수리수리마 쪽으로 이제 주력 한 방을 제대로 때렸습니다. 그러니까 인기마가 좋아요. 그러면 이 안에서도 괜찮은 배당을 때려 먹을 수 있다면은 인기마를 놓고 승부할 수도 있는데 이번 주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배당이 많이 터집니다. 그래서 이 3경주를 제가 오늘 오전장의 배당 승부, 배팅 자금은 뭐 물론이고 너무도 지금 제가 노리고 있던 말이기 때문에 좀 한골화를 꼭 하고 싶은 그런 이 강한 의욕이 지금 생겨요. 특히나 이제 휴장기 때부터 제가 조교를 계속 봤는데 너무 준비가 좋았고 이제 고질적인 그런 단점이 보완이 됐습니다. 아주 조교빨 제대로 먹혔고요. 출발 연습도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뭐 출발 연습이 좋아졌다고 해가지고
바닥 추임하는 말이 선행 가는 건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저 변화가 왔다는 거거든요. 좋아졌네? 예, 눈으로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래도 좋아져야 더 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노림수가 지금 준비가 돼 있어요. 아무리 좋아도요, 여기서는 인기마가 될 수 없습니다. 워낙 지금 쟁쟁한 인기마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이정호는 동급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말이 아직 보여준 게 없어서 그렇지 걸음이 딱 터지는 순간에 여기 나오는 인기마들하고 저는 별반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대등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배당 있을 때 잡아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휴장기 때부터 아주 제대로 만드는 노림수를 놓고 철저하게 첫 승부 배당으로 들어가겠습니다. 4경주입니다. 1300 국산 5등급 모두 12두가 출전을 합니다. 기존에 센 말이 없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 3번 퓨처파이어가 승급전임에도 불구하고 인기 1위가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게 포인마기 때문에 잠재력이 더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거세마기 때문에 이런 말도 이제 그냥 뭐 무조건 들이대죠. 아낄 이유가 없어요. 가서 안 되는 거지. 근데 이 정도 편성이라면은 5군에서도 곧바로 통할 수 있다라고 봐야겠고요. 6번 광야 불기둥과 11번 바람의 미소가 지난번 같은 경주에서 나란히 착순을 갖다 댔는데 바람의 미소는 뒤늦게 좀 탄력이 나왔고 광야 불기둥 같은 경우는 이제 인기마들 무리의 뒤에서 따라갔는데 굉장히 잘 뛰었습니다. 광야 불기둥과 바람의 미소가 뛰었던 편성이 5군 최강편성이에요. 싱그러운 타임, 파워 타워, 비르투스 이런 말들이었기 때문에 5군에서 거의 제일 최정상급 편성이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오늘 편성하고는 레벨이 틀렸죠. 거기서 그만큼 뛰었기 때문에 이 경주에서는 경쟁력이 있고 조교들도 잘 돼 있습니다. 자, 여기에 전혀 보여주지 못했던 그런 이 능력을 새롭게 선보인 마필이 한두가 있습니다. 10번 인디레이디예요. 인디레이디. 얘가 추임으로 뒤에서 올라오는데 끝걸음 여러 가지 남겼습니다. 여지껏 이런 모습을 보인 적이 없어요. 얘는 추임이 된다는 거예요. 선행만 계속 나갔잖아요. 근데 지난번에도 출발은 좋았지만 어차피 선행을 못 가니까 그냥 잡고 탔어요. 잡고 탔는데 자리를 못 잡았다 이거예요. 계속 밀렸어요. 외곽에서. 그러다 보니까는 후미까지 쳐졌는데 그런 상태에서도 올라온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도. 문정균 교수가 뭐 이 말을 타봤냐고요. 에? 처음 타가지고 그냥 편안하게 탔는데 말이 이렇게 뛰어버린 거라 이거예요. 그럼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판단해야 되냐 이거죠. 어쩌다 한번 뛰었는지 이게 좀 바뀐 건지 확인은 해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인디레이디까지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번에 또 그렇게 뛰면은 이건 이제 말이 바뀌는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이게 더 낫죠. 선행 가는 것보다. 그래서 3번 퓨처 파이어를 우선적으로 좀 인정을 하면서 6번, 10번, 11번 후차권이 박빙이다 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오경주입니다. 1700 국산 6등급 모두 12두가 출전을 합니다. 자, 이제 기복마들의 1700 장거리 경주인데 3세마 몇 두가 이제 보이죠. 2번 백두산 천지, 5번 펀치파워, 7번 블루참. 이게 이제 1700 그 연령 오픈에 나올 정도면은 3세마들이 별거 없는 거예요. 별거 없는 겁니다. 근데 뭐 뛴 거 보세요. 백두산 천지, 펀치파워 뭐 있습니까? 그나마 블루참이 조금 낫죠.
직전에 뭐 왕탱이 머니시장 이런 말들하고 뛰었으니까요. 근데 블루참 자체도 뭐 기대만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런 이 1700 이런 경주를 찾아서 나온 거 보면은 단거리 안 나가고 뭐 그 덕에 편성 덕에 지금 인기 1위가 됐는데 뭐 우선적으로 여기서는 안 볼 수는 없죠. 우선 봐야 되고 콰이어트 아델과 경합시 걸음도 좋고요. 예. 직전에도 또 상대들이 워낙 잘 뛴 거예요. 블루참이 못 뛰었기보다는 이 정도 편성에서는 이제 거리 적응만 무난하게 해주면은 충분히 경쟁력이 있겠고 1번 로드힐 스톰의 끈기가 많이 살아났습니다. 이게 1번 게이트에 안장도 교체를 해놨고 지난번에 출발을 감안하면은 일단 1번 게이트에서 선행 가능성도 있고요. 10번 페더럴 킬이 이제 직전에 늪발독이 걸리면서 마지막에 올라오는 걸음이 괜찮았는데 이제 좀 불안한 거는 모래를 못 맞아요. 이 아직까지도 지금 모래 적응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 그게 문제인데 그래도 직전 1700의 거리에서의 그 적응력이 괜찮았고 또 이경주가 빠른 흐름이 아니고 또 선두권이 강하지가 않기 때문에 뭐 페더럴 퀸의 추입이 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번, 7번, 10번 일단 3두의 마피를 주목하셔야 됩니다. 육경주입니다. 1000m 국산 5등급 모두 10필이 출전을 합니다. 자, 5군 1000m 최단 거리를 이제 마음 먹고 나온 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단거리를 선호하는 그런 그 스프린터들이죠. 그러니까 거리 적성이 짧고 앞에 가야 뛰는 말들. 이게 번호 싸움이었는데 1번 럭키 상훈이 1번을 받는 순간에 선행은 게임이 끝났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50조 이 박재우 조교사가 전생에 나라를 구한 것 같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정말 50조 말들은 번호 잘 받아요. 편성도 잘 만나고 그리고 말들도 너무 잘 만들어요 진짜. 그러니까 50조, 18조, 33조 이런 명문 마방들은 말들 보면은 관리부터가 틀려요. 정말 잘해요. 또 경주 때 나와서 이렇게 잘 뛰고요 다. 50조 18조 보세요. 인기마 입상 확률이 가장 높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는 이게 서울에서 진짜 이 경쟁을 하는 양강구도 아니겠습니까? 서울의 양강구도예요. 18조 50조가. 자, 럭키 상훈이 지난번에 인기 1위였어요. 그리고 이제 선행을 나가서 마지막에 왔다 싶었는데 무너지더라고요. 조금 무거웠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휴장기 때부터 컴플리트 킹덤하고 주구장창 병합을 때려주면서 뭐 지난번 조교보다 훨씬 더 신경을 많이 써놨기 때문에 오늘 1번 게이트에서 선행 가면은 이번엔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1번 럭키 상훈은 인정을 하고요. 2번 파크블레이드 드디어 지난번에 날라오지 않습니까? 또 날라올 수 있어요. 그 걸음이면 또 날라올 수 있습니다. 어차피 앞서는 1번이 정리를 해줍니다. 여기에 뭐 4번 PK힐, 9번 한라블러썸 이런 말들이 많은 또 인기를 모을 텐데 글쎄요. PK힐 같은 경우는 이게 앞에 붙기조차도 쉽지가 않을 것 같고 한라블러썸 외곽으로 밀린 데다가 부담 중량 4kg를 더 얹었기 때문에 얘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금 3연속 입상을 이어가면서 상승세를 타고 있기 때문에 인기마가 되겠지만 여건 자체는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말들이 좋아요. 5번 스피드버드도 1000m 충분히 경쟁력 있죠. 1 나가면요. 5번, 7번 이런 말들이 우선적으로 붙어요. 롱라인도 이번에는 준비 상태가 너무 좋아요. 지난번에 뭐 편자가 빠진 것도 있었지만 좀 준비가 덜 됐습니다. 근데 이번엔 너무 잘해놨어요. 하만식 기수가. 네? 마무리 출발 연습까지 하면서 이 1000m 아니겠습니까? 거리도 맞춰 나왔고 이건 딱 앞에 붙일 거예요. 이번엔.
쉽게 무너지지 않아요. 이런 말들이. 그래서 4번, 9번이 좀 불안하다, 위험한 인기마들이라 말씀드리면서 자, 1번 럭키 상운을 중심으로 2위권을 붙여야 되는 경주입니다. 제주 6경주입니다. 1200 제주마 1등급 12두가 출전을 합니다. 자, 제주 하이라이트 메인 승부로 준비를 했습니다. 200점 이하 최고군 오픈인데 4번 군자 삼락이 이 레이팅이 가장 높기 때문에 핸디캡의 기준입니다. 64를 받았습니다. 뭐 너무 좀 부담스럽죠. 64. 정말 위험합니다. 사이즈만 보면은 4번 군자삼락, 6번 으뜸공신, 7번 태왕별, 8번 번개왕자예요. 그럼 이 안에서 끝나냐? 아닙니다. 이 안에서 이렇게 안 끝나죠. 그리고 이경주가요. 5번 제주꼬마, 9번 극찬사, 10번 백야행 요 세 마리를 빼고 나머지가 다 됩니다. 다 돼요. 부담 중량이 높은 말들은 기본 사이즈가 앞서는 거고 나머지 말들도 이제 좋아졌고 경주 여건도 좋고 상대적으로 부담 중량이 유리하기 때문에 그 여건을 잘 활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경주가 혼전이에요. 배당이 터지는 건 기정사실입니다. 기정사실입니다. 자, 과부 중에 인기마들 절대로 세게 보지 않습니다. 자, 오히려 인기마들을 빼고 배당을 노리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그래서 이 제주 하이라이트 메인 승부도 내가 노리는 말이 두 마리가 같이 나왔는데 그 두 마필에 고배당까지 또 인기마를 이제 뭐 선별을 잘 해가지고 뭐 중배당은 기본이에요. 철저하게 배당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7경주입니다. 1200 국산 5등급 모두 12두가 출전을 합니다. 10주 만에 공백을 갖고 출전을 하는 5번 금화키튼이 인기 1위입니다. 공백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냥 선행 1순위예요. 지난번에 같이 뛴 상대가 누굽니까? 레전드 스톰, 황금해. 레벨이 틀리죠? 여기 나오는 말들하고요. 지금 금화키튼의 상대가 누굽니까? 1번 다행이다, 4번 매니스탠드, 8번 골든제이, 강급된 11번 라이징 삭스 이 정도인데 얘네들하고 레전드 스톰하고 황금해하고 비교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말들하고 뛴 게 금화키튼이에요. 거기서도 선행을 나갔고요. 레전드 스톰이 선행 간 게 아니고 황금해가 선행 간 게 아니고 금화키튼이 선행을 갔다니까요. 원사이드하게. 엄청 빨라요. 엄청 빠릅니다. 이 정도 편성의 단독 선행. 조교도 뭐 전혀 하자 잡을 데가 없기 때문에 5번 금화키튼은 인정을 하셔야 되고요. 4번 매니스탠드를 이제 우선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지난번에 박오른 기수가 처음 타봤는데 좀 감을 못 잡았던 것 같아요. 이제는 이제 알고 타기 때문에 또 조교도 더 신경을 써놨고, 그래서 매니스탠드의 재도전이 가능하겠고, 1번 다행이다가 뭐 1번 게이트의 여건은 이제 좋습니다만, 이 말은 아직도 좀 농땡이 기질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초중반에 좀 잘 안 따라가려고 하고, 바깥쪽으로 좀 나가려고 하는 그런 단점이 좀 남아있는데, 꾸준한 맛은 있어요. 모래 적응력도 많이 좋아졌고, 그렇지만, 육군에서 지금까지 보여준 그 능력이면은 장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 공백 이후에 정상 출전으로 돌아온 8번 골든제이가 많이 가벼워졌습니다. 조교 내용도 좋아졌기 때문에 뭐 선행까지는 뭐 엄두를 못 내지만 일단 선입이 돼요. 모래만 안 맞으면은. 그럼 5 나가고 8이 바로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전개이기 때문에 요건 줄서기도 가능하죠. 그래서 5번 금화키튼 인정하면서 2위권에서는 4번 매니스탠드와 8번 골든제이를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구경주입니다. 1200
혼합 4등급 3세마 11두가 출전을 합니다. 자, 뭐 기존에 지금 경험이 있는 4번 문하킹과 5번 선우러키도 좋습니다만 이 3번 로열 엘비스를 좀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이 주행심사 때 걸음이 너무나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렇게 느린 말이 아닙니다. 출발이 안 되는 말이 아니에요. 근데 주행 자세가 이제 좀 목이나 이제 머리는 좀 낮게 깔리는데 한 가지 흠이 있다면은 좀 다리가 높아요. 그러니까 찍는 주법이죠. 찍는 주법. 그래서 주법상으로는 조금 다듬어야 될 부분이 아직은 남아 있습니다. 아직은 남아 있는데 그러고도 이 걸음이 굉장합니다. 이게 주행심사 뛴 게 장난이 아니에요. 이 정도라면은 뭐 즉시 전력감으로 봐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예,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뭐 이제 문하킹은 선행 가서 버텨 못 버텼는데 만약에 얘가 선행을 못 가면은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문하킹을 뭐 믿고 가기는 좀 불안합니다. 이거는 한 받치기 정도. 자, 선우러키가 3창만 지금 연거푸 2번인데 계속 가능성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교 내용도 좋아지고 있고요. 자, 여기 이제 2번부터 관심을 가지셔야 될 마필이 바로 11번 안양 옥센입니다. 이제 바깥쪽으로 치우치는 그런 주행 물량이 조금은 걸리기는 하는데 그래도 실전 적응력이 좋아지고 있고 또 기본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게 적응이 되면서 분명히 더 뛸 수 있는 말입니다. 이 주행심사 때를 잊으시면 안 돼요. 이 주행심사 걸음이 장난이 아니었어요. 로열 엘비스만큼 좋았습니다. 그래서 직전까지는 좀 덜 됐기 때문에 지켜만 봐야 됐다면은 이제부터는 관심을 가져주셔야 됩니다. 10경주입니다. 1300 혼합 4등급 모두 12두가 출전을 합니다. 자, 지난번에 아주 제대로 첫 차를 탔던 10번 나는 스타가 오늘은 인기마입니다. 뭐 우리는 미련이 없죠. 네. 직전에 이제 나는 스타를 놓고 제가 준메인 이 A급 배당 승부를 해드렸어요. 뭐 그 당시에 이 글로벌 조이와 클린업 샤인이 뭐 압도적으로 팔렸습니다만 나는 스타를 놓고 깠습니다. 아주 제대로 걸렸죠, 그냥. 91.9배. 글로벌 조이는 이번 주에 출전을 할 것으로 이제 봤고 또 휴장기 때문에 계속 조교를 했는데 뭐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조교를 이제 중단을 지금 이제 해버렸습니다. 아무튼 뭐 나는 스타가 지난번에 이 보여준 추임력이면은 이번 1300에서도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자, 중심에 놓겠습니다. 6번 마이티고가 과천시장배에서 이 주행 불량이 아주 심했죠. 3코너 지점에서 너무 이제 뭐 급하게 외곽 사행을 하는 바람에 여기 이제 재심 처분을 받았는데 모래를 너무 좀 많이 맞아서 정신을 못 차렸던 것 같아요. 주행 불량이 문제가 되는 악벽이 있는 마필은 아닙니다. 데뷔전 때 능력 검증이 됐고 재심 때 보니까는 전혀 그런 모습이 없어요. 조교도 또 멀로가 잘 만들어 놨기 때문에 마이티고 우선적으로 보셔야겠고 1번 썸씽 익스펙트는 이게 데뷔전 인기 10위였는데 요게 올 뻔했습니다. 이게 왔으면 999가 터졌어요. 샤크창하고 들어왔기 때문에 히든 삭스가 깨진 거거든요. 정말 잘 뛰었어요. 조교 때는 되게 못 가요. 잘 안 따라가고 병합 붙여도 안 따라가고 무겁게 뛰고 그런 성향인데 실전 가면은 또 이렇게 뜁니다. 근데 다 좋은데 왜 이번엔 더 무거워요. 직전보다 더 무거워요, 말이. 그래서 이건 1번 게이트에서 선행을 가도 지난번만큼 뛸 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무겁습니다. 지금 담요까지 씌우면서 조교를 하는데도. 그래서 썸씽 익스펙트는 좀 불안한 인기마로 좀 보고 싶고요. 2번 멋진데 요거 라스트가 괜찮아요.
지금 실전을 거치면서 좀 좋아지고 있고 지난번에 여력도 더 있었고 안장도 좀 바뀌었죠. 여기에 이제 국카이로와 계속 저 병합을 휴장기 때부터 해주면서 신경을 많이 썼는데 유승환 기수가 출발 연습할 때 보니까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자, 이번 멋진 대회도 이제부터는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일단은 나는 스타 6번 마이티고 인기마 2마리가 좋다라는 거 이거 우선적으로 감안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11경주입니다. 1300 국산 4등급 모두 12두가 출전을 합니다. 자, 토요일 하이라이트 메인 A급 승부로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11경주 이제 요 메인 A급 하이라이트 그 다음에 13경주 자 라스트 자, 끝내기 준메인 A급 이렇게 두 번의 굵직한 아주 중요한 승부가 남았습니다. 이번 경주에 지금 인기마들이 딱 현재까지의 그 상태들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크게 뭐 더 좋아진 거는 이제 없어요. 7번 컴플리트 킹덤도 지금 이제 1300의 거리 적응은 안 돼 있는 말입니다. 이제 능력이 더 있으니까 이제 우선적으로 보는 건데 이제 인기 1위가 나올 것으로 이제 보여지고 나머지 이제 좋아진 말들도 많습니다. 뭐 이제 다리 상태도 약했던 말이 이제 호전이 됐고 어쨌든 7번 컴플리트 킹덤을 무작정 인정하고 들어가는 승부가 아니에요. 후차권에서 우선적으로 봅니다만 우리가 놓고 때릴 메인 승부 대가리는 컴플리트 킹덤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정원의 관리마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같은 날이 올 거라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관리마를 워낙 잘 알고 있고 어느 정도의 사이즈가 된다는 거를 뭐 예전부터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딱 그 때릴 그 시점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오늘 제대로 걸렸습니다. 컴플리트 킹덤을 비롯해 가지고 바람볼 인기마들이 상당수가 있기 때문에 배당 좋아요. 배당 좋습니다. 긴가민가한 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한 템포 빨리 갑니다. 배당 있을 때 기다리지 않고 오늘 곧바로 챙겨 먹으러 들이대겠습니다. 12경주입니다. 1902등급 모두 8필이 출전을 합니다. 이게 휴장 이후인데 2등급의 말들이 좀 별로 안 나왔어요. 유일하게 8두의 이 단출한 편성이 이제 돼버렸는데 이제 인기마 싸움입니다. 4번 레이먼드를 필두로 이렇게 그 배당판 정리가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일단 문세영 기수 적임안장이고요. 지난번에는 너무 좀 서둘렀죠. 김용근 기수가 다 좋은데 의욕이 좀 앞설 때가 많아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앞에 나가서 이 페이스 조절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레이먼드 같은 경우는 앞에 붙일 이유가 없어요. 이건 뒤에서 추입도 하는 말이니까. 근데 전 구간 외곽에서 몰고 앞에 붙여버리니까는 정작 라스트에 뛰어야 되는데 그걸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인기 2위로 팔리고 깨지는 거예요. 이게 대끼리 팔리고. 그렇게 탈 이유가 없어요. 그렇게 탈 이유가 없습니다. 뭐 안쪽에서 편안하게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시종 외곽 돌면서. 오바예요, 오바. 오바 페이스. 장거리도 됩니다. 얘는 장거리도 돼요. 이번에는 차분한 그런 선입 쪽에서의 이 전개가 나와주기 때문에 문세영의 적임안장이라면은 레이먼드의 제도전이 충분합니다. 4번 제왕의 별. 일단 뭐 승급전 크게 눈에 들어오진 않았습니다만 이 정도 편성 기선 기대치가 있고 6번 소중한 만남 직전에 이제 고착성 늪발을 하면서도 마지막 걸음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미 1800도 여러 차례 뛰었던 마필이고요. 그래서 정상 출발만 돼준다면은 뭐 직전 걸음 감안하면은 개늪발하고도 그만큼이니까 충분히 경쟁력 있고
황금비상도 이제 57의 그 부중은 똑같은데 지금 레이팅이 얘가 제일 높아요. 77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얘가 이제 부담 중량이 좀 가장 높을 수밖에 없는데 뭐 말은 똑같아요. 말은 똑같은데 이제 재수점은 오는 거죠. 라스트에 뭉쳐갖고 어떻게 좀 추입이 잘 되면은 그 덕에 올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능력보다는 운을 좀 필요로 하는 그런 입상이 될 수 있는 건데 뭐 황금비상이 배당이 괜찮다면은 뭐 얘까지는 한번 염두를 해두시고 일단 4번을 우선적으로 3번, 6번 이 두 마피를 우선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자, 라스트 13경주입니다. 1200 혼합 3등급 모두 12두가 출전을 합니다. 자, 오늘의 끝내기 준메인 A급 승부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자, 신예 기대주들이 대거 출전을 했습니다. 상승세를 타고 있는 마필들도 있고요. 자, 인기마 간의 혼전입니다. 뭐 한 서너 마리면은 10배 미만에서 움직이겠죠. 근데 될 만한 인기마가 너무 많아요. 뭐 하물며 안쪽에 2번 마이호그까지도 이 선행을 갈 수 있는 조건이기 때문에 이것도 팔립니다. 팔려요. 네, 지난번에 티아고 터치에게 마지막에 따였어요. 근데도 팔려요. 선행을 못 가는 9번 브레이브키는 어떨까요? 얘도 팔립니다. 네. 이런 편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기본 배당도 좋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네. 10배 언저리에서 아마 움직일 것으로 보여지는데 막건 조합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배당 편차가 분명히 나옵니다. 네, 어쨌든 이거 그냥 오는 대가리 자리가 있습니다. 네. 뭐 조교빨이라든지 뭐 능력이라든지 여기서 얘가 제일 세요. 한 수 위에요. 네, 그냥 오는 강대가리가 나와 있고요. 뭐 바람 불어도 안 되는 말은 안 돼요. 아무리 인기마라고 해도. 그래서 배당만 올려주는 그런 인기마들 싹 다 정리하면서 아주 엑기스만 축출을 해가지고 화끈한 매조지 들어가겠습니다. 자, 휴장 이후 2월 첫날 토요경마는 여기까지입니다. 일요일도 뭐 거의 다 혼전 편성이기 때문에 비슷한 흐름이 될 겁니다. 더 좋은 내용으로 1호 경마에서 다시 찾아뵐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